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와 도내시군이 오는 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사적 모임은 4명에서 6명까지, 행사 가능 인원은 최고 500명까지, 시설 면적당 이용 인원은 4제곱미터당 1명에서 6제곱미터당 1명까지로 확대됐고, 전남 맞춤형 특별 방역 대책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도민들의 불편과 어려운 지역 경제를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전남 동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모두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던 고흥에서는 공무원도 감염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고흥읍 동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입니다.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길게 줄지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흥군 공무원 A씨를 최초로 동료 공무원을 포함한 가족 등 N차 감염이 지난 주말 이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현재 고흥읍과 도하면 전체 주민 등 16,00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번 확산과 관련된 첫 확진자인 A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는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군은 청사에 대한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한 데 이어 확진자가 나온 부서와 면사무소를 폐쇄하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군 청사와 확진자 이동 경로는 소독을 완료하였고 군청 2개의 부서와 도안 면사무소는 임시 폐쇄 조치하였으며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추가 확진자와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한 한편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던 고흥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지역사회도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인지한 시점하고 군청에서 안내 문자가 가는 시간하고는 너무 차이가 너무 커요. 4시간, 5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수 지역도 지난 주말 이후 유흥주 전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조용한 전파에 의한 N차 감염의 확산도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도내시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과 별도로 공군과 여수시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 또다시 급속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볼 만한 관광지 63곳을 추천했습니다. 이번에 추천한 가볼 만한 관광지는 가정의 달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를 중심으로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선정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수 예술의 섬 장도와 순천만 국가정원,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숲,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이 포함됐으며 전남도 관광정보 시스템 남도여행 길잡이와 관광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호남 단일 후보로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서삼석 의원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표면적으로는 호남 단일 후보인 서 의원을 지지하는 모양새였지만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 후보를 달리한 것이 서 의원의 지도부 입성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로 인해 호남이 민주당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여수산단 기업들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일부 업체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고 정유업체도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대치인 1조 4,081억 원. 특히 석유화학 부문의 영업이익이 9,800여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의료와 위생 등 전방 산업의 호조로 주요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판매 마진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 등 다른 입주업체들 역시 플라스틱과 고무 제품의 수요 증가, 공장 재가동의 영향으로 1분기 깜짝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 가전 이런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에도 여전히 호황은 이루어진다. 지난해 9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GS칼텍스도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국제 유가가 6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재고 평가액이 증가했고 수익과 직결되는 정제 마진도 소폭이나마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공유를 포함한 주요 석유 제품의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고 유가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펙의 증산이나 또 이란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 때문에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1분기 실적 개선을 이룬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의 속도, 미국과 중국 업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FC서울 기성용 선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주 기영옥 광주FC 전 단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기성용 선수를 소환해 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기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 자금을 제공했지만 투기 여부는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 씨 부자는 지난 2015년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함께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양현종 선수가 오는 6일 미국 무대 첫 승을 노립니다. 텍사스 구단은 오는 6일 열리는 미네소타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투수로 양현종을 예고했습니다. 올 시즌 미국 무대에 진출한 양현종은 이에 따라 3경기 만에 선발 투수로 나서는 건데요. 양현종은 최근 구원 등판한 2경기에서 8과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으로 역투해 선발 투수로서 데뷔 가능성을 키워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의 잇따른 민주묘지 참배에 대해 5월 단체가 보여주기식 사죄라며 비판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수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재헌 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첫 참배 이후 3번째입니다. 5.18 40주년을 맞은 지난해엔 노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의 이름으로 헌화하기도 했습니다. 5.18 영령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는 방명록도 남겼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 5.18과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고 또 어떤 또 행동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재판을 받으러 광주에 올 전두환 측의 상황과 대비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18 관련 단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노 씨의 이딴 참배가 보여주기식 사죄라며 쇼를 중단하라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참배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를 먼저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5.18을 유언비어 때문에 발생한 사태로 규정하고 전두환의 책임 역시 부인했던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을 고치지 않은 점을 짚은 겁니다. 또 공식 5.18 단체엔 어떤 입장도 내지 않은 채 개인적인 참배 사실만 널리 알리는 건 이른바 언론 플레이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5.18과 연관해서는 진상규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죄라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행위로만 일관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시 맞은 5월, 재헌 씨가 자신만의 참배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휴업을 선언하면서 시민들은 당장 2달 뒤부터 시내버스를 탈 수 없게 됩니다. 버스업계는 경영난을 해소할 추가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목포시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가 목포시에 휴업 신청서를 제출한 건 지난달 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목포시는 휴업 신청을 반려하겠다지만 선택권은 업체에 있습니다. 휴업 신청의 배경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수익성. 2019년 1,300여만 명이었던 버스 이용객은 지난해 98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20개 노선 중 18개가 적자입니다. 버스업계가 공개한 지난해 수입은 버스 운송 수입 134억 원, 재정 지원 46억 원 등 모두 221억 원. 그러나 인건비, 연료비 등
264억 원을 지출해 43억 원이 적자라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 자제 및 시민들의 이동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승객이 더욱더 급감하여 저희들이 경영난에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목포시는 형편상 추가 재정을 지원할 여력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대신 적자 노선의 공공형 버스 대체 투입, 10년 이상 손댄 적 없는 노선 조정 등으로 적자 폭의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버스 투입 등 최악의 상황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이 함께하는 공론화된 기구를 구성해서 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불투명한 회계, 연료 충전소와 차고지 임대료 같은 경영진 일가의 부대 수익 등 묵혀온 문제들이 맞물려 버스업계를 향한 여론은 날로 악화되는 상황. 시내버스 공영제 등 대중교통 공영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목포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호남 6개 시도지사에 이어 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와 대구, 전남북과 경남북 등 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건의문에서 달빛 내륙철도는 동서화합과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사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에 대한 항만 배후단지 지정이 추진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광양 세풍산업단지를 항만 배후부지로 확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오는 6일 관련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항만 배후단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세풍산업단지는 내년 말까지 9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단계 40만 7천 제곱미터, 2단계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항만 배후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남 동북권의 행정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오는 10월 착공합니다. 전남도는 동북권 주민들의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북권 통합청사를 오는 10월 본격 착공해 오는 2023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본계획 보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동북권 통합청사를 탄소 제로 건물로 건립하는 것은 물론 수용 인원도 당초 240명에서 310명으로 늘리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주차 면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어려운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경실련과 한국노총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참석자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의사 인력 양성에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하루빨리 의과대학 설립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오는 21일과 다음 달 4일 자체 토론회를 열어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